세 번에 걸쳐 의회로 보냈던 청소년 꿈페이 조례 제정안 부결에 관련한 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렵습니다. 국회가 항상 뭐가 중요한지,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맨날 싸움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했을 국민들, 혹여 저의 기자회견이 국민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국민의 행복 무시하는 의회에 대해 저라도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다 보면 항상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되고 나니 그놈이다라는 소린 정말 전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전 잘하고 싶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20일 월요일에 상임위에서 4대1로 부결된 청소년 꿈페이. 어제 박용삼 의장님이 직권상정해서 다시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서야 의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식적인 의회가 되는구나 정말 기뻤습니다. 이 조례 통과를 통해 기뻐하는 그리고 행복해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 모습이 어젯밤 제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전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직권상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의장님에게 물어보니 대답을 안 합니다. 정치란, 행정이란 신뢰와 약속인데 본회의 10분 전에 안 하겠다고 정말 기가 찹니다. 추측건대 방청객이 많이 와서 하지 않는 걸로 그거 참. 정치란 많은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앞에 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의원 5분 자유 발언 중 성금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를 하자라고 하시면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예산은 의원들이 깎아놓고 의원님들 제발 의원님들이 이전에 뭘 했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황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정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고성군 재정의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사회보장조정협의회에서 고성군 재정은 청소년들에게 매달 5만 원, 7만 원씩 지원해도 괜찮다고 인정해줬고 작년 행안부에서 고성군 재정 건정성 우수하다고 상까지 주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정부가 인정해준 재정 건정성을 왜 고성군 의원들만 인정하지 않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군수되고 난 뒤 처음으로 고성군 예산 5천억 시대를 열었고 그 다음에 또 6천억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전의 행정, 이전의 예산과는 확연히 달라졌는데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 큰 사업들을 하지 못한 그 시절 그때가 그립습니까? 초창기 의원님들이 반대했던 또 하나의 이유, 소통의 부족. 혹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소통은 이전처럼 행정과 의회가 술 한잔 하면서 이것 줄 테니 저것 주라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소통인지 아님 군의회 보고 전에 군의회 동의 없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언론에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소통인지 진정 의원님들이 원하는 소통은 무엇인지 전 그런 것이 소통이라면 의원님들과 소통 안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승김의 대상은 의원님들이 아니라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고민하고 의논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 전 이것이 소통이라고 배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이때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준비했던 청소년 꿈페이가 의원들에 의해 또다시 좌절되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언론들도 부탁합니다. 전국에 나가 계신 출향인들도 저에게 부탁합니다. 이 좋은 정책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힘이 되어 주겠다고,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소수 의원들이 행복한 고성군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어 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혹여 행정과 의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의논하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치는 왜 할까? 당을 위해서, 아님 자신들의 재선 3선을 위해서, 아님 공천받기 위해서. 그건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받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만 인정받습니다. 의원님들, 인정받는 정치 같이 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국회에서 상정 안 하고 통일시키는 이유야 뭐 뻔하겠지만 핵심 이유를 뭐 때문에 이 토가 결식해지는지. 이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고성군의 재정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전에는 소통의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 더 요즘 현금을 주는 것은 맞지는 않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기자 브리핑에도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전에 행정과 의회의 관계가, 그때 제가 군수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이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론에 나가기 전에 고성군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모든 사업들이 언론에 나가기 전에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보고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불쾌함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군수 안 하고 의원하죠. 행정은 예산을 집행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는 그 예산과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인데, 어느 순간 이전의 고성군의 행정은 의회가 예산의 집행 결정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심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의회는 의회대로 평가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의회가 행정이 하는 일을 사전에 보고도 받고 동의를 구한 뒤에 언론에 내라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행정의 능력으로서는 더 이상 이 조례안이 의회 가분들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정책에 동의하는, 이 정책과 같이 하려고 하는 고성군민들과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다음 임시 때 부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가를 알게 될 때 의회와 행정은 올바르게 소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의회와의 당분간의 소통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 바지를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거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는 국민들의 현명함을 믿습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저희들 민주당은 단 한 명의 군의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6%라는 득표율로 군수를 뽑아줬던 국민들의 현명함을 저는 믿습니다. 아마 국민들 스스로가 정확하게 다음 회기 때는 통과될 수 있도록 아마 준비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오셨던 분들은 의회에 오셨던 분들인가? 저는 오늘
어저께 의장님이 직권 상정을 하신다라고 해서 군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찬반 토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의원님들 스스로가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는 과정, 기회가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준비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것이 직권 상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좋았던,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나 생각들, 의원들의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예. 입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어제 상임위가 어떻게 우리대로 난 뒤에 의장님 직권 상정한다라고 예. 국회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저께 이제 제가 비서실을 통해서 직접 보고는 받았고 의회 사무과에서 비서실을 통해서 연락은 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오늘 회의 앞두고 10분 전에 무슨 당하겠다. 이제 의회에 가면은 1층에 있는 이제 의회 사무 의원들 계시는 자리에서 차 한잔 티타임 하고 한 10분 정도 전에 의장실로 올라가서 또 두 번째 티타임 하고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이런 수순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차 한잔 마시고 의장님과 의장실 올라가는 그 길에 이제 의장님께서는 직권 상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왜 안 하시냐. 부결된 거지만은 직권 상정을 통해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안 하시냐라고 물어보니까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제가 추측건데 이제 저기 계신 분들이나 많은 방청객들이 오늘 논의 결과 그리고 언론사분들도 오늘 논의 결과를 많이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고대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마 직권 상정을 하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라는 것은 작년에 어저께 행정과 의논을 해서 오늘 직권 상정을 한다라고 해서 거기다 준비를 하고 갔는데 한순간 10분 전에 직권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 이것이 국민들을 철저하게 행정을 철저하게 무시하지 않는 것인지, 과연 의회는 제대로 행정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것 또한 심히 불쾌합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 이게 행정에서 더 이상 추진 안 하고 국민들의 기본 발의 행정도 준비는 합니다. 준비는 하지만 이런 상태로 조례안을 다시 입법 예고한 뒤에 다시 의회로 줘본들 의회에서는 상임에서 또다시 논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과 의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과 행정이 같이 의논해서 같이 준비해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통과시켜 나가는 과정도 하나의 민주주의, 진일보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에 저는 고성군의 국민들의 역량이나 수준들을 저는 높게 보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재정 문제나 소통 문제는 그냥 하는 이야기라 저는 이번에는 통과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들도 의원님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빠른 거죠. 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하자라고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복지 이 부분에 의원님들도 이제 동의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도 저는 안 했는데 어느 순간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영환, 이번에 의원이 됐던 우정욱, 김향숙 이분들 네 사람이 반대를 했던 거죠. 아마 김원순 의원 한 분만 찬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제 입장을 냈던 것은 의장님이 직권 상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어저께 의장님께서는 직권 상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한다라고 비서실을 통해서 의회 사무과에서 비서실을 통해서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희망을 더 가졌던 거죠. 이제는 의회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상적인 상식적인 의회로 변화 발전하는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갔었는데 행정과 약속했던 내용들을 10분 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본회의 때 그 조례는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의회 사무과장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그 자리에 더 있기가 싫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폐선언하고 마지막까지 의장세 예의를 갖추고 의원들과는 악수도 하지 않고 저는 나가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뭐 순서를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에 보면 상임위에서 4대1로 분리됐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저께 뭐 재선을 통해 가지고 당선되신 분도 거기에 4대표를 던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 의회 활동을 전혀 전무한 사람이 야인에 있을 때 그런 소신을 반대 입장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루 만에 상임위에 참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어떻게 이거 발을 했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 무주님께서 제 보면 정치를 왜 할까 해가지고 당을 위해서 아니면 재선 삼선 이건 뭔가 제가 좀 볼 때는 이게 뭐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어떤 자기 당력에 의해서 당론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예. 출석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 이 국회의원과 조금 연관지어서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도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의원과 연관되어 있는 건지 바로 당선된 이번에 재선으로 당선된 그 사람이 뭐 재선을 또 뭐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저는 이해할 수는 없고 제가 이번에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당 사람들에 의해서 부결된 것을 같은 당의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판단해 볼 때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 충분히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상임위에서 결론을 맺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충분히 논의를 하면 방청객이 왔든 언론사가 왔든지 간에 그 심정의 변화는 생겼을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 부분을 이렇게 동의해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의장님이 하고 몇 분들이 의논해서 직권 상정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예상을 하고 기자회견문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되면서 기자회견문을 한 30분 만에 제가 따로 적었습니다. 어저께 저는 그런 희망 속에서 집에 가서 술도 한잔 마셨지만은 나름대로는 기쁨에 들떠서 나름대로 기자회견문을 정리했던 걸 싹 백지화시키고 30분 만에 새롭게 이렇게 기자회견문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만큼 저는 애절했고 어젯밤 꿈에도 솔직히 우리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기뻐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제 꿈에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될 것이라 봤던 거죠.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 미처 몰랐습니다. 자당의 상임위에서 결정한 걸 자당의 의장이 직권 상정한다고 했다가 10분 전에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게 정치입니까? 그러면서 행정과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정 이것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회와 소통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참 심히 불쾌합니다. 의회 끝나고 이제 그 의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예. 얘기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의장님 주장을 이제 공식적으로는 자기가 직권 상정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군 공식 밴드에 보면은 이제 군수님 입장문과 함께 글이 한 개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진영 논리로 가져가는 것 같아서 자기들은 좀 그런 게 경계가 그러면은 본인은 진영 논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영 논리로 보여지면 본인이 진영 논리 때문에 이것을 부결했다라는 거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누가 이걸 진영 논리로 올렸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글 하나 적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장님이 직권 상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길 바란다는 애절한 심정을 올린 것 말고 없는데 그게 무슨 진영 논리입니까? 그것이 진영 논리이기 때문에 직권 상정을 하지 않겠다. 또한 공식적으로 직권 상정을 이야기한 바가 없다. 그런 정치하시면 안 되죠. 군수님 너무 그 직권 상정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세 번째 부결을 했는데 예.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본회의 가기 전에 계속 예. 상임 말씀 하다 보니까 예. 진짜 이게 의원들 전체의 뜻인가? 예. 라는 차원에서 예. 그 본회의 한번 가보자. 아마 안 될 것이다라는 사실은 전제를 의회가 예. 가지고 하는 건데 예. 그걸 찬반 토론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조금 좀 뭐야. 군수 입장이 되면요, 어떤 것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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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고 진일보 한 겁니다. 전에는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 그 뒤에는 상임위의 논의가 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임위에서 논의되면서 표결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상정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진일보하는 과정이라 봅니다. 그럼 이런 단계 정도 되면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믿음도 있었던 거죠. 제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나 듣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의 생각 중에는 지금껏 의회가 소위 군정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특히 학생 분야에서는 뭐 의료과 지원에 대한 교복 지원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행정부가 협력해서 해왔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교육 예산의 분비의 약 10%가 쓰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건 불균형한 예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 우리 청소년들과 관련된 예산은 더 써야죠. 작년에 경남도 그때 KBS인가 MBC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정말로 적게 쓰는 군단이 우리 고성군이 뽑혀 있습니다. 군수가 되고 난 뒤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더 많이 저희들이 집행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들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브리핑 내용 중에 했던 이야기, 제가 군수가 되고 난 뒤 고성군의 예산이 5천억 시대를 열었고 그 다음에 6천억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전의 고성군의 행정과 예산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큰 사업들, 제대로 된 지원이나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의원님들의 사고도 5천억 시대, 6천억 시대를 바라보면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20년 지나고 나면 고성군이 소멸군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애는 나라라고 하면서 누가 책임져 줄 건데요? 그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저에게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다른 쪽도 좀 배려하면서 똑같이 예산을 늘려나가는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논의를 제대로 한번 의장님이나 의회가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 놓고 이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해서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고성군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놓고 형평성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저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경남에서 성금 기부 문화가 고성군이 정말로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언론사분들 다 계시지만 정말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작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연말에 성금 기타 가신 분들 모여서 초촐하게 잔치라도 하려고 조그마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걸 깎는 사람들이 의원들인데 앞에 주에 5분 자유 발언할 때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자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놓고 교육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불균등하다. 그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수 보고 지금 집권 여당이고 힘이 있으니까 교육에 예산도 좀 썼고 복지 어르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더 많이 가져오라. 우리 의회가 도와줄게. 뭐가 필요하노? 이게 제대로 된 의원들의 자세 아닙니까?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의원이 단 한 분이라도 계셨습니까? 자기들 모르는데 언론에 먼저 놓으면 가장들 불렀어, 국장들 불렀어 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의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좀 무릎 꿇으십시오. 대략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